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이 당선된 이후에 한 번 나오셨고요. 네. 자, 윤정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새날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입니다.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요. 경기도 안성 윤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새날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표현도 웃기지만 될 사람만 우린 인터뷰하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기가 싸워 나오라 이런 거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 아마 국회 상황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하면은 일단은 윤정근 의원 나와가지고 브리핑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정치권 언저리에서 하도 비동령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 있다고 해요. 윤정근 정말 잘한다,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를. 근데 이게 왜 잘 뽑았다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변인은 원내 대변이든 당 대변인이든 간에 실제로 그 관련해 가지고 자기 정치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철저하게 녹아 있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윤정근이 제일 낫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역시 새날 출신은 국회 가서도 잘하는구나. 고맙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미 후원금은 모금이 됐다. 실제로 지금 모금 안 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올해 이제 선거 이제 총선하면서 1억 5천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1억 5천 하니까 총 3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근데 그 원내대변인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당대변인하고 좀 다르게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의원총회 분위기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전달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원내대변인의 역할과 당대변인의 역할은 뭐가 달라요? 원내대변인은 일단 이제 원내에서 원내 대책회의, 이제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거든요. 그 회의에 대한 브리핑, 또 의원총회에 대한 브리핑, 이거를 이제 전담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대변인들은 이제 주로 최고위원회 이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원총회가 제일 민감한 그렇게 자리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 이제 분위기도 아주 미묘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전달이 되게 이제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원총회 브리핑이 지금 제일 어렵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중앙당 대변인하고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셔서 한번 총선 때 인터뷰하면 적이 있는데, 글로 쓴 브리핑은 그나마 좀 나은데 백브리핑에서 그렇죠. 뉘앙스가 좀만 나가도 언론들이 그거 막 받아써가지고 민주당은 뭐 반대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치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면으로 나가는 논평은 사실 이제 다 검토를 서로 하기 때문에 당 공보국에서도 하고 의원실에서도 하고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토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뭐 사고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 이런 거 백브리핑을 좀 잘못하게 되면 이제 크게 이제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원총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있어가지고 메시지 나오는 거 기자들이 막 지키고 땅바닥에 앉아갖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요 이야기를 막 하는 상황인데 뭔가 좀 핀트가 어긋나간 대변인이 있으면 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정근은 그 욕을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로는. 제가 이제 뭐 중앙당 당직자를 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좀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브리핑해야 될지 이런 좀 감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당직 하나 맡고 특히나 지금 역할이 되게 많아지는 미묘한 시기에 의정활동 성과도 또 잘 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윤정근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좀 한 3명 정도 있는 거야. 상임위도 이제 운영위 하고 또 국토교통위원회 2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좌진들이 우리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상임위 하나잖아요. 근데 상임위를 5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국토위하고 운영위 2개 하고 있고 원내 대변인 하는 게 이제 거의 운영위 하나 이상의 공을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성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이제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 지역의 현안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임위 하나 이상 폭되고 또 제가 이제 그 집권플랜본부 김민석 최고위원 하시는 거기서 이제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단장을 맡아가지고 그 역할까지 하니까 따져보니까 정말 이렇게 거의 상임위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좀 첫 해인데 좀 성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국가무수대상 이런 것도 좀 받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냈는데 그게 이제 최우수 법률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를 다는 차량에는 보험료 같은 걸 좀 깎아줄 수 있도록
원래는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하도록 좀 추진을 했었는데 제조사도 반대하고 뭐 또 FTA에 또 뭐 저촉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다른 분들에게는 보험료 를 좀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호평을 받아가지고 됐고 그다음에 올해 의정 활동하면서 이제 뭐 법안 이런 거랑 별개로 좀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얼마 전에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잖아요.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이제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12월 5일부터 이제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이제 국가적인 비상 상태에서 집회 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근데 저희 의원실이 이제 철도 노조랑 좀 관계가 좀 기존에 좀 돈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좀 협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업을 지속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철도 노조에서도 7일 정도 하다가 이제 좀 파업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노조도. 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와중에 거길 방문하셨어요. 대표가. 네, 용산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간담회 하고 그러고도 저 진통을 겪다가 이틀 있다가 이제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뭔가 좀 국회의원으로서 좀 나라를 위해서 좀 할 일 했다 이런 좀 뿌듯함 이런 걸 좀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해결해 주고 해결해 놓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대표만 오면 이제 꼭지 따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막 돋보이고 싶어서 나서기 시작하면 조직이 상하게 돌아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종군 잘 뽑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덕수 탄핵이 가결됐어요. 네. 사실 시작도 한 본회의가 한 30분 가까이 늦게 열렸고 중간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 막 항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탄핵이 가결됐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조경태만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192표 만장일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그 탄핵 사유가 지금 한 5가지 그것도 간략하게 걸었더라고요. 걸자면 한 500개 더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탄핵 사유가 뭐였어요? 일단 국무총리 시절에 탄핵 사유 3가지 그다음에 권한대행하면서 했던 거 2가지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하면서 했던 거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건의한 점.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내란 사태 비상계엄 당일날 국무회의를 자기가 소집을 했다.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사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 준 내란의 적극 동조자다. 적극 가담자다. 이런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제 탄핵이 이제 완료되기 전에 한한 체제라고 한동훈하고 만나서 무슨 이제 국정을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이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권력 체제를 위반한 그런 시도다. 이렇게 3가지를 법적 근거도 없이 그렇죠. 예. 그리고 3가지를 국무총리 시절의 어떤 탄핵 사유로 정리를 했고 권한대행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은 의무거든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방기를 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2번째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빠른 내란 종식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 를 저버린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좀 사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한덕수 캐릭터가 있어서 그렇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계엄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현상 유지 차원의 아주 소극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윤석열을 대신해서 제2의 계엄령을 내릴 수도 있는 만약에 북한 뭐으로 조작된 상황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한덕수가 지체하지 않고 계엄령 내릴 수 있는 근데 그때 처음에 불법 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딱 정족수를 모은 게 한덕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극적 공범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내란 동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범도 아니고 주범 중에 하나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이 탄핵이랑 별도로 상설특검 미추천한 거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더라고요. 네,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탄핵도 당하지만 결국에는 저번에 한번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한덕수도 이제 사실은 수사기관에 끌려다녀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지금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은 범죄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탄핵 현장에서 되게 구호가 재밌었습니다. 네. 좀 전에도 얘기하시던데 그 국민의힘에서 의장 사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앞에다가 의장 할 때 윤석열을 불렀어요. 그래서 윤석열 사퇴 그거 이렇게 가다가 이 본회장이 워낙 커가지고 울려서 사실 안에는 저희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시끄럽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힘 의원들이 의장 사퇴 원천 무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렷이 잘 안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몇몇 의원들이 앞에서 어떻게 말 대꾸를 해줬냐면 의장 착해. 의장 착해. 온천 무료. 온천 무료. 아니 원천 무료가 아니라 온천 무료. 네. 그러니까 그거 우리 실방으로 나갔던 얘기예요. 나갔어요? 온천 무료. 또 하나 또 있었는데 잠깐만 또 까먹었어. 그렇지. 식권남용. 직권남용이 아니라 식권남용. 자, 의장 하태 원천 무료 식권남용. 근데 보면 국회 보면 약간 너무 재미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안에 있으면 좀 재밌는 장면들이 좀 많습니다. 왜요?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가신 지 지금 이제 12월 달이면 반년 정도는. 네, 반년 됐죠. 네. 야, 뭐 여지경이죠. 저쪽 보면. 근데 저희 초선 의원들끼리 이제 뭐 반년밖에 안 했는데 거의 한 2, 3년 한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초선들 처음 등원도 하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본청 앞에서 이제 천막농성 했잖아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또 연말에는 뭐 이런 사태까지 겪다 보니까 정말 반년 만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내란이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났었거든요. 근데 다른 초선 의원들도 얘기해 보면 다들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언제 이제 제일 실감이 났냐면 오늘도 막 그런 기사들이 좀 몇 개 나오던데 그 본회의 때 한번 박선원 의원이 그때 계엄군들이 갖고 들어온 산탄총. 네. 그 문 쏴서 뚫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폭탄. 이걸 폭발하는 장면을 산탄총 발사했을 때 장면과 그 폭탄 터지는 장면을 본회의장에서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 문에 대고 이제 산탄총을 쏘고 그 폭탄을 터뜨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격에 계엄군들이 본회의장 문 앞에까지 왔다 그러면 바로 그 문 앞에 가서 다들 서 있었고 이제 맞고 그랬을 텐데 자기가 그 총 맞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본회의장 안이 정말 난사가 됐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영상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야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다 개죽음 당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게 정말 너무 현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실시간으로 보면서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튼 정말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이게 다 결말 지어지면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이에요. 비극.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란 자의 내란. 저쪽은 그걸 여기요로 이용해 먹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냐 그런데 명백한 내란이지 않습니까? 저희 정말 놀란 게 저도 이제 그날 담장 넘어갈 때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농성하면서 밤새서 국회 그 각 문을 젊은 청년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돌고 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돌고 했는데 정말 그 추위에 담요 이렇게 쓰고 5명, 10명씩 각 문마다 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안에서 이렇게 담장 갖고 악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 찡하죠? 네, 눈물 나는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아이고. 그때도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집 못 들어갔죠. 한 열흘 동안 그렇죠. 하루 이제 뭐 어떻게 견뎌요? 잠깐 갔다 오고 의원회관에서 그냥 이제 본회의장에서 자시는 분들 또 식구가 없니까? 뭐 하면 속옷은 갈아입어야 되잖아. 갖고 나왔죠 이제. 그랬구나. 갖다 주고 이미 못 들어올 수도 있어. 국회에 가서 계엄을 맞고 오겠어. 의원회관에서 이제 자고 의원회관 밑에 이제 의원들 이렇게 씻고 운동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는 많이 붐비진 않는데 그때는 아주 그냥 줄을 섰습니다.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사실 그 담화문 발표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몇 개 가져왔었잖아요. 뭐 여야가 합의 없으면은 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 사실 거부권 행사해 놓고 또 임명권 행사를 안 하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소리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반대로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임명한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33명이나 임명을 33명. 그러니까 이게 양비론으로 보더라도 윤석열이가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막 임명해 놓고 국회에서 무슨 합의가 없으면 거부권 행사를 연구으로 사실 한덕수도 그 지랄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탄핵 사유에도 들어있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와면 싹 바꾸고 이제서야 저걸 내가 사인을 재가를 해준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명구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의 그 본인 스스로 너무 논리적으로 이제 자기 모순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적어봤는데 그 장관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 합의 되지 않고 임명한 사람이 김대중 정권 때는 0명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3명, 이명박 때 16명, 박근혜 때 10명, 문재인 대통령 때 27명이었어요. 네. 임기를 다 통틀어서. 그런데 윤석열은 지난 2년 동안 33명을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5년으로 따져보니까 80명에서 85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야 합의를 무시했던 게 윤석열이고 한덕수 자체가 본인이 여야 합의로 총리 인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죠. 여야 합의가 그렇죠. 있을 때만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러네. 것은 나는 총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자기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임명할 때도 초대 총리니까라고 네. 그냥 인준해 준 측면이 있잖아요. 참. 아유.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아마 우리 방송하는 시간에 아마 최상목 부총리가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침에 하고 나서 또 지금 네, 또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총리 탄핵하지 마라. 라고 했던 기자회견에 그 후에 뭐 그럼 나는 뭐 임명을 하겠어 이런 기자회견은 아닐 거고 네. 오전에 했던 기자회견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요. 한덕수 탄핵 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승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권한대행 순서를 한번 보면 최상목이 만약에 한덕수랑 스탠스가 똑같으면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유상임 과학기정보통신부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네. 저번에 한번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5명이 다 탄핵해가지고 네. 국무위원 뭐 종족수를 아예 없앨 수도 있다. 네. 극한 상황에서는. 그럼 민주당에서 최상목의 또 선의에 기대는 겁니까? 아니면은 징벌적 차원에서? 그 지난번에 이제 노정면 의원님 얘기한 게 이제 개인 입장이긴 한데 당에서 이제 그런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뭐.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몰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죠. 예.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국민들이 꼭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 쌍특검을 시행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탄핵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제 뭐 의결 정도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그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에 좀 뭐랄까 소강 국면이랄까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진도가 쭉쭉 좀 나가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국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윤석열 체포 구속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부터는 약간 좀 국면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내란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지. 네,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됐던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증인들도 이제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지는 전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헌재의 이제 심리가 이제 본격화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윤석열 쪽에서도 변호인단체 선임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가 이제 좀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보기에나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직 답답하죠. 공수처의 이제 수사나 국정원의 이제 수사 이런 국수본의 수사 이런 것이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 또 압수수색 체포 구속, 영장 청구 그리고 헌재의 심리 본격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쭉 세 가지 맥이 다음 주에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네. 좀 중요한 좀 전기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착 상태였었고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모아지고 막 진행이 되면 최상목 부총리도 뭐 선의 기대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하고는 또 확연히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쌍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뒤에 있는 질문 3개를
다 답을 하셔가지고 자, 그러니까 한덕수 자체가 지금 이제 탄핵을 당함으로써 권한대행이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이야 메시지가 나는 뭐 윤석열 배신하겠어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어떤 상황이 하나가 돌파되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좋은 뉴스는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뉴스가 하나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내란 범에 대한 수사가 있고 탄핵 심판이 있는 건데 일단 탄핵 심판은 지금 출발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한덕수가 이제 당시에 명백하게 내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까지 탄핵을 하면 국정마비라는 저들의 프레임에 빠질까 봐 일단 선의에 기댔지만 안 되는 걸 확인했고 문제는 김건희 특검은 거부할 수 있더라도요. 내란 특검은 절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하게 본인이 권한대행이 된 이유가 내란 사건이면 죄 진 게 없다면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면 전 100% 탄핵 사유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 전에 한덕수가 여야정 협의체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국힘은 여당이 아니다 같은 소리 하면서 최소한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민생을 살피는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한덕수가 탄핵됨으로써 날아간 건 맞죠?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국정안정협의체. 그래서 이제 여야 대표급들이 나서는 큰 틀의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건데 국힘에서는 이제 여야정 이제 협의체를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먼저 좀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여당 야당은 없다. 1당 2당만 있을 뿐이고 내란 옹호당과 내란 척결당 그리고 민주정당과 뭐 정당도 아니죠. 정신 나간 패거리 집단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국회 구조를 여당, 야당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동의하고 있지 않고 1당, 2당으로 이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기본 시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같은 어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스탠스를 유지했을 때 그것이 어떤 뭐 1당 아니 2당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이것은 곧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고 국회에서 어떤 합의도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사사건건이 다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의 권능, 국회의 권한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권한 대행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까지 거부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든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탄핵되고 나서 이제 초기에 좀 저희가 슬로건으로 잡았던 것이 내란 극복 국정 안정 이 두 가지 프레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너무 성급했다 이런 반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들을 너무 상식적인 사람들, 상식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란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내란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이제 당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국정 안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제 두 가지 프레임으로 돌리다 보니까 초기의 국면에서 좀 꼬인 게 있다는 좀 자기 반성들이 좀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정 안정 가장 빠른 국정 안정은 내란 극복이다.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의 지름길은 내란 극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맞습니다. 당내가 좀 이렇게 생각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란 같은 사건은 정광석화처럼 주범들 일제히 체포하고 됐어야 되는데 그 주범이 대통령이다 보니 사실상 필연적으로 약간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대세는 저는 이제 한덕수가 저렇게 질기게 버텼던 거는 저는 나중에 어떤 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의혹은 한덕수가 약점이 잡혀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실제로 조금만 더 다가가면 그렇죠. 계엄령을 내릴 때 한덕수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희도 듣는 얘기 좀 이렇게 몇 가지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종족수를 모았다는 건 이거를 요식행위로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한덕수한테 있었다. 김용현 쪽에서 한덕수한테 사전에 보고했다라고 하는까지 이야기를 하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사실 공범을 보호하는 걸 떠나서 내가 처벌받는 그렇죠. 게 싫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과 한 몸 동아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체포가 제일 시급했던 거죠. 제가 다른 좀 면에서 이런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라온 건데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가 뇌 종양인가를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요. 유창선 씨가. 근데 12월 10일 날 쓴 기고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한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으면 이를 총지휘한 윤석열은 그날 새벽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실패한 내란의 책임자가 이렇게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실제 이제 처음에는 검찰이 수사하려다가 니들 지금 그 수사권 없어. 니들한테 없어 그러니까 공수처로 토스를 했단 말이에요. 공수처가 지금 2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안 나오면 아마 출석 요구하고 공수처가 지금 또 출석 요구 보내고 할 때 아마 당에서도 에이 체포해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요일 날도 안 나오면 체포를 문기적거릴 저는 명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봐요, 당에서는? 지금 이제 세 번째 출석 요구가 이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보다는 체포가 훨씬 더 법적으로 이제 수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그것도 저희가 인정하는 논리는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을 금하고 있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은 이렇게 좀 장벽이 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 같은 경우는 이 압수수색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법원에서도 이제 발부를 해주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가 반드시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많은 당내 의견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수처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막 검찰은요 검찰 부심이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막 그거 했던 거거든요. 경찰은 오랜 시간 동안 검찰과 다퉜기 때문에 그 검찰한테 무시당했던 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복수로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공수처는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자부심이 좀 떨어지는 자존감 떨어지는 조직에 좀 가까워서 저는 공수처가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이거 윤석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공수처가 정권 바뀌어도 없어질 가능성도 그렇죠. 있어요. 대신에 수사를 잘해버리면 네.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엄청 커질 수도 있고 그런 지점들이 아마 공수처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들 의문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전 국민들 앞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공수처가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어떤 수사력 그 뭐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국회 나와서 공수처장 얘기할 때 보면 체포 또 압수수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좀 피력을 했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네. 공수처 가서 이제 항의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던데 전망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원내 대표 또는 뭐 당 차원에서 봤을 때 분위기가 공수처에 대한 그냥 뭐 이번엔 체포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뭔가 전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수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는 체포되고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 뭐 아주 그냥 극단적인 언어로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총 쏘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도 이제 본회장에 있으면서 그 속보 올라오는 걸 막 봤는데 그 시점도 좀 묘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본회장에 있으면서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하는 날이잖아요. 이날이 이제 검찰 발로 또 공수처 발로 이런저런 속보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기대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세는 한번 방향성 잡으면 아마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일 텐데
아직까지는 조선일보까지도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충격적인 보도들이 한 번씩 더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뀔 듯 하다가도 아 우리가 맞았네라고 결국에는 향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29일 날 3차 출석을 했는데 또 안 나와. 소위 말하면 윤석열식 노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29일 날은 어떤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날짜가 새해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공수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임명권자 공수처장 임명권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더 못 버틴다는 거죠. 이 분위기 속에서는 윤석열은 29일이나 30일쯤에는 실제로 광재 수사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연말 연초에 수사 당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국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수사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주말 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국정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란 공범이죠. 근데 오늘 또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짜 막 항의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보통은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석고대죄도 그렇죠. 용서를 할까 말까 하잖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도 집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근데 거기서 지금 내란에 동조한 다른 걸 떠나서 내란 특검마저도 임명 안 하겠다는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그럼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면 안 돼요.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해체, 정당 해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당 해산 청구권은 이제 정부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부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행위들 하나하나가 내란 선동과 내란 뭐 동조하는 과정에 있으면 이거 공당이 할 짓은 절대 아닌 거고 원죄가 있잖아요. 계엄령 해제되던 날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끌어모았던 그렇죠. 추경호 같은 사람들. 추경호는 이미 이제 특검법에 들어가 있고 그 윤상현 뭐 권성동 적극적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SNS가 됐든 공식 회의석상이 됐든 그 명단을 지금 당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집단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는 뭐 선거가 멀리 남았다 그래서 저렇게 막 하다가 국민들이 한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겠지가 아니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느꼈을 때 내부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에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사람들을 소수로 만들어야 되는 그것도 못하면 윤석열이 계엄을 해도 윤석열 비판하지 않는 현재 검사들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걸 비판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나 검찰청이나 똑같이 해체되는 요건을 분명히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왜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을 내부에서 뭐라고 반박하지 않는 거는 그건 살아있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의원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게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것이 잘못됐다. 또 탄핵은 이제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단호한 입장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 같은데 특검이 출범해서 내란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면서 대선 치르는 것은 최악이다. 이거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대선은 어쩔 수 없이 뭐 헌재가 또 이제 인용을 하고 이런 다른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철동같이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는 또 다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기 대선 이런 것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그 국면에서 내란에 대한 상설특검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이 상황을 상상하기가 이제 두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집단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뻔뻔한 게요.
그 사태를 놓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상적인 대선을 치르길 바라는 게 양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마음속에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 정권 당분간 한 2, 30년은 못 잡겠구나라고 포기를 하고 사람으로 돌아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건 국회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평상시 때도 뭐 그렇게 뭐 기대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사람 포기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니들은 사람 되기 걸렀구나. 이게 뭐예요, 국회의장한테. 오히려 그들이 한덕수를 꾸짖어야 정상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보면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때만 하더라도 그 중도층 여론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그래서 한 3, 40명 이렇게 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조적으로 완전히 TK 영남 쪽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그래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도 거의 뭐 강남, 분당 뭐 이런 굉장히 그 국민의힘 지지가 아주 높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들 선거는 이제 뭐 이제 4년 남아 있는 거고 눈앞에 닥친 대선이 걱정인데 여기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처럼 이렇게 양분돼서 가면 서로 다 죽는다. 이런 집단적인 그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죽더라도 같이 뭉쳐 있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희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게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윤석열 지키려는 쪽으로 가버리면 저는 다음에 지방선거든 내년에 사실은 솔직히 말해 대선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선 내 투표율이 77%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방선거는 한 50%대 초반밖에 안 나옵니다. 네. 총선은 60% 조금 넘는 정도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탄핵 때랑 다른 점은 소위 MZ세대가 지금 나와 있어서 윤석열이가 역사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만 오기만 해봐라 하면 무슨 선거든 다 족족 지는 선거거든요. 그 기억을 머릿속에 각인시켜버리면 안 돼요. 이 계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탄핵으로 갈 때 맞다. 이건 용서 못해 하고 같이 묻었어 갔어야 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대역죄인들이 고개 뻣뻣이 서울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저쪽에서 국힘에서 비대위 체제 출범하는 거 보세요. 권성동, 권영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윤석열이 그 내란 한 다음에 그 용산 집무실에 불러 모아서 대책회의했던 멤버들 아닙니까? 네. 다 윤석열부터 다 검사 출신들이고 3명. 전혀 어떤 집단적인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치권 언저리에서 늘 봐도 저쪽은 정말 어떤 사람 집단 같지는 않아요 보면 너무 우기니까. 네. 왜 국회 가면 오늘 또 본회의장에 영상을 살짝 보는데 나서시는 분들이 나서더만 네. 이미자 네.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맞죠 거기도. 네, 진짜 이미자. 목소리 크죠. 네. 그다음에 김정재 네. 이런 사람들 나서는 사람들은 나서.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전에는 윤석열 보라고 하는 액션이었는데 지금 누구 보라고 저러는 거야 싶은. 자기 그 구구 태극기 부대 보라고 하는 거죠. 뭐.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런 사람들이랑 어떤 파트너로서 뭐 왜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성동 그전에 추경호 만나면서 좀 얼척없는 주장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도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끄니까 이제 우리 저 숫자대로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게 사실상 없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없죠 지금. 네. 왜 그 저 헌법재판관 임명도 추경호 있을 때 서로 했었잖아요. 네.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그 저 뭐 청문회 날짜까지 다 합의하고 숫자까지 다 합의하고 그랬던 건데 그걸 뭐 손바닥 뒤집듯이 뭐 싹 뒤집어 버리니까요. 네. 그거 굉장히 막 그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법사일 넘긴 해 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약속해 놓은 거. 야, 그러니까 저희가 원내 협상하면서 운영위를 저쪽에 안 주고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역할을 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운영위 법사위가. 네. 법사위 운영위가 만약에 국민의 힘이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럼요. 지금 운영위가 저쪽이었다 그러면 본회의 날짜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결 자체도 못 하고 있고 국회가 아마 개점 휴업됐을 겁니다. 지금. 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도 탄핵도 못 하는 거. 그렇죠. 네. 야, 국회의장 체포만 하면은 사실상 계엄 해제가 불가능하다면서요. 법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봐도. 네.
국회 부의장이 서집하는 건 원천적으로 위법이라면서요. 넘기지 않는 한. 네. 사회권을 넘겨야 되니까 일단. 와 지금도 아찔해요. 그 초기에는 부의장이 하면 되고 부의장도 잡혀가면 연장자가 하는 거다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회권을 넘기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야 우리 의원님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내란한 지가 24일 지났거든요. 네. 아직도 안 믿기죠. 네. 갑자기 중간에 나 자고 일어났더니 이 상황 아니고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인 상황이라고 느껴질 정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참. 진짜 다들 뭐 너무 황당하고 야 살다 이런 일을 겪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이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황당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꾸몄던 음모를 보면 소름 끼치고 경악스럽고 저들과 같이 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 세력과 같이 국회에 들어와 있고 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끝나고 이제 상임위에서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잖아요. 끝나고서 이제 처음 상임위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끼리 야 저쪽 애들은 살았고 우린 다 죽었을 거야 이제 막 그렇네요.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뭐 반성 이런 것도 없이 막 나와서 하니까 그러고 참여한 상임위 회의할 때도 오지도 않아요. 몇 명만 와서 또 민주당 의원들 다 모이지 않으면 의사정소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회를.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랄까 이런 게 정말 전혀 없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기 집권 기간 내내 검찰을 이용해서 사실상 자기 마누라 죄까지 싹 덮었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이의 태도가 국민의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자들과 정치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자 우리 의원님 야 국회 들어가셔가지고 잘해. 들려오는 소문이 여의도에서 바람을 타고 내 귀에까지 윤종근 진짜 잘한다들 하니까 너무 흐뭇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새날 식구들한테 인사하시고 이제 또 국회로 가셔야죠. 예. 우리 새날 식구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우리 새날은 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랄까. 예. 여러 가지 또 정치가 좀 어렵고 혼란할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굉장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격동기를 맞이할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윤석열 체포 구속시키고 또 대선도 또 준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네 번째 민주정부, 네 번째 민주당 정부를 만드는 길에 우리 새날 구독자님들, 애청자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모든 걸 걸고 네 번째 민주정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같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심전심님께서 내란당들은 아직 멀었다. 민주정권 잡으면 명태균 특검법이 또 기다리고 있다 하셨고요. 자 윤정근 의원, 윤정근 의원은 어디인가에 옷에는 보면 새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가끔씩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